자,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뜨거운 테마를 가지고 투자 전략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는 리워드홀딩스의 김성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역시 뭐 오늘은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좀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내년에 안 좋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여전히 좀 우리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순간만큼 더 간다, 아니다, 지금이라도 좀 주식을 줄여서 좀 조정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참 많은 분들이 내용을 다뤄주셨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이전과는 상당히 다르게 좀 유화적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나스닥 지수가 무려 4%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부분들이긴 건 맞습니다. 물가 지표가 당연히 안 좋게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고용 지표 역시도 빠르게 둔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고집하고 있는 높은 어떤 수준의 그런 고금리가 유지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이 하나둘씩 좀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결국 대다수가 제가 봤을 때는 대다수가 시장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어떤 상승에 대해서 조금 더 불안해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좀 주변에 만연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좀 반대로 이건 좀 정성적인, 정량적인 투자 방법이 아니라 정성적인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인데 좀 주변의 어떤 흐름과 좀 반대의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근거를 하나 또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기준금리 인상 3.5% 안팎에서 마무리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음대로 이제 기준금리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연준의 기준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지금 누구도 연준의 기준금리 터미널 레이트를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창용 총재께서 먼저 3.5%라는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제시를 했다는 것은 연준 역시도 남아있는 기준금리가 많아야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인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시장에 대해서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스탠스를 바꿔서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정말 중요한 어떤 매크로적 관점인데요. 미국이 흔들린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흔들릴까? 앞으로는 좀 이 점에 우리가 좀 방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의 10년은 강달러로 인해서 미국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던 1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10년은 미국의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이머징 국가들의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워렌 버핏도 미국 시장을 줄이고 아시아 시장에 베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인도 증시와 인도네시아 증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시아 시장에서 어제도 MSCI 리밸런싱이 있었는데 동시효과 때 엄청난 금액의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펀드들이 미국물을 줄이고 있고 한국물 늘리고 있다. 오늘 환율 역시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처음으로 1,200원대를 넘어갔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미국물을 줄이고 한국물을 늘려가고 있다. 결국은 이 한국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역시 나무가입니다. 나무가가 최근에 상승세가 무섭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이 한번 나오더니 조금 쉬어가는가 싶었는데 오늘 또 올라갑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차기 어떤 테마, 차기 관심주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죠. 오늘 8%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본업단에서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에서 상당히 단단해진 기초 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3분기 실적 역시도 상당히 강하게 좋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전략 고객사의 VR, AR 기기 출시에 따른 멀티플 상향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3D 센싱 카메라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이 회사의 성장 동력으로 앞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 3D 센싱 카메라가 무엇이냐면은 그동안의 기존의 카메라들은 화면을 받아들이는 즉 촬영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앞으로의 카메라는 화면을 촬영하는 그 개념에서 더 나아가서 화면을 인식한다. 다시 말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그런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네네. 우리가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내 얼굴을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즉 뎁스라고 하죠. 높낮이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것이 3D 센싱 카메라의 기본 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기술을 이 나무가가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을 활용해서 VR, AR 기기에 이 기술을 접목을 현재 해 나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만들어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에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가가 저희가 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상승세가 가파르게 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접근을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좀 놔줘야 할지 어떻게 보세요? 더 봐야지요. 더 봐야 되나요?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더 길게 본다면은 네. 거의 5년에서 6년의 고점을 이번에 새로 뚫어낸 상황입니다. 네. 그랬을 때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결국은 이 VR, AR, 뭐 XR, MR 다 같은 얘기라고 보셔도 될 것 네네네. 같은데 새로운 디바이스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우리 실생활 속에 도입이 되는 한 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이제 스마트폰 잘 바꾸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IT 업계에서 이 IT 업계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무엇이 될 거냐라고 봤을 때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은 바로 VR, AR 기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동안 메타가 구 페이스북이죠. 메타가 오큘러스 시리즈를 도입을 하면서 시장을 개척하느라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오큘러스, 메타가 개척해 놓은 그 시장에 애플이 좀 이제 간을 보다가 내년에 이제 드디어 숟가락을 얻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구글 역시도 프로젝트 아이리스라는 이름으로 AR 헤드셋을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죠. 만약에 이게 잘 되면은 삼성은 어떻게 될까요? 삼성의 특징은 패스트 팔로우 아니겠습니까? 잘 된다 싶으면 삼성도 뛰어들 겁니다. 결국 내년 이 시장에서는 새로운 IT 디바이스로는 VR, AR 기기가 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무가가 아마 이 점에서 시장에서 강하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나무가 물론 기술적으로도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조정시마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 김성훈 이사는 바이오 테마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바이오 이제는 좀 갈 수 있을까요? 네, 이제는 바이오를 좀 다시 봐도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일단 그동안 바이오 섹터를 비롯한 성장주들이 주가가 안 좋았었던 네.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가 상당히 가파르게 인상이 되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에 상당히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나 이런 성장주들의 주가는 상당히 좋지 않았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고점에 대한 부분들 언덕이 이제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바이오 섹터도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아무 바이오나 볼 필요는 없겠죠. 바이오 내에서도 옥석을 가리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둘씩 이제는 그동안 좀 기대를 썼지만 나오지 않았었던 대형 라이센스 아웃 계약 그리고 대형 수출 계약 등이 하나씩 터지고 있고 터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이쪽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 쪽에 우리가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한번 흐름을 체크를 해볼까요? 네, 저는 크게 4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렇죠. 그래도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을 4개로 압축해서 그 흐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제가 HTS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 네, 이틀 전이죠.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도 5%대 양호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BL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ABL 바이오. 네. ABL 바이오는 이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 들어온 현금이 약 1,800억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서 봤을 때 ABL 바이오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레고캠 바이오도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 9월, 8월 달에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시장의 어떤 조정과 같이 좀 빠졌네요.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보셔도 좋을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바이오 4종목 정도를 선별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좀 바닥을 잡고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종목들로 쭉 한번 선별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중에서 김서훈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최선호주 탑픽은 뭡니까? 저는 삼천당 제약을 이제 좀 보셔야 되지 삼천당 않나 제약, 네. 싶습니다. 황반병성 치료제죠. 전 세계 블록버스터 신약인 아일리아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얼마 전에 상한가를 간 이유가 바로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를 유럽에 공급하기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쵸, 계약이 나왔죠. 이 삼천당 제약을 그동안 오랫동안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정말 속이 정말 타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요. 거의 2년에 3년 동안 나온다 했지만 결국 나오지 않고 주가는 속절없이 무너졌었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데 기다리던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냐? 유럽 계약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캐나다와 미국 쪽 북미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중국, 남미, 오세아니아 쪽까지 글로벌 계약이 하나 둘씩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이오시밀러의 특성상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 아일리아에 대해서 바이오시밀러 개발한 회사가 삼천당 제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요. 알테오젠도 있고 몇몇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시장 선점에 어떤 효과를 기대했을 때 다른 회사들은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간적인 측면을 봤을 때 삼천당 제약이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에 또 내년 초에는 에스페스라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통 약을 주사로 맞는데 이걸 주사로 맞지 않고 먹는 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에스페스와 관련된 추가적인 수출 계약도 기대를 이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주가가 이제 단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좀 이격에 대한 부담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게 단기적인 테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을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두고 보셔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 참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가네 마네 이거는 뭐 되네 마네 네. 상당히 얘기가 많은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옛날에 셀트리온이 생각이 났어요. 네. 셀트리온도 초기에 이제 올라갔을 때 초기에는 뭐 분식회계다 뭐다 워낙에 네. 만드는 얘기들이 많지 그쵸.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매도와의 싸움을 이겨내면서 결국 지금의 셀트리온이 만들어내었던 거거든요. 지금의 어떤 삼천당 제약도 시장에 정말 안 좋게 보시는 시각들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결국 그것을 이겨내면서 아마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한번 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가격을 잡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5일선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47,3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47,300원 아래에서는 한번 1차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6만 원 선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일단 1차적으로 떠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짧게 42,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만약에 42,000원이 깨지게 되면은 조금 느긋하게 밑에서 아래에서 다시 한번 잡아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